안녕하세요, 썸머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캐나다 영주권 영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. 저번 영상에서 영주권 얘기를 했었을 때 영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캐나다 정부에서는 영주권을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을 해야 하는 서류를 보내야 돼요.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시험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IELTS도 있지만 셀핍이라는 시험이 있어요. 셀핍은 아마 들으셨을 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시험인데, 셀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과 영주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이고요. 셀핍은 캐나다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. 그 반면에 IELTS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이죠. 그래서 저는 제 영어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으로 셀핍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요. 제가 셀핍을 보고 나서 제 주변에 IELTS를 본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꽤 많은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장점을 간단하게 7가지 정도로 제가 축약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죠. 셀핍은 캐나다 달러로 265불의 텍스, 그리고 IELTS는 309불의 텍스, 이렇게 해서 한 50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50불이면 거의 한 5만 원 정도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결과를 조금 더 빨리 알 수가 있어요. 셀핍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, IELTS는 1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그런데 셀핍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레이트라고 해서 조금 더 본인이 빠른 단기간에 결과를 알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건데, 캐나다 달러 100불을 내시면 결과를 3일 안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영주권을 지원을 하는데 영어 시험의 결과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시간인데요. 셀핍은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시간 안에 끝나요. 하지만 IELTS는 기본이 3시간, 4시간 정도이고, 그리고 스피킹은 또 따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셀핍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나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는 셀핍은 컴퓨터로 시험이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라이팅이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전부 다 컴퓨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,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쉽게 타이핑으로 적으실 수 있고, 그리고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혹시 스펠을 좀 잘못 적었거나 스펠을 조금 잘못 적었을 경우에 바로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IELTS는 펜하고 종이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스펠링에 대한 실수를 했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핍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펜을 가지고 종이에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타이핑을 치는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셀핍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. 또 다섯 번째는, 셀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 조금 더 캐나다와 관련된 주제들이 나오기도 해요. 그 반면에 IELTS는 어떤 주제인지 알 수 없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기 조금 어렵죠. 하지만 셀핍은 캐나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제가 한정적이고, 내가 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체류를 하는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녔다면 조금 더 캐나다에 대한 관련된 주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. IELTS보다는. 그리고 여섯 번째는, 셀핍은 캐나다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캐네디언식 발음이에요. 캐네디언식 발음과 캐네디언식 표현을 쓰죠. 하지만 그 반면에 IELTS는 영국식,
오스트레일리아식 그리고 미국식으로 된 영어를 씁니다. 그래서 혹시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음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셀핍을 치시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. 결국에는 캐네디언식 영어가 이 북미 쪽 사람들이 쓰는 영어이기 때문에, 이 미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, 그런 미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던 발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 좋은 점은 스피킹 테스트를 할 때 컴퓨터에서 질문을 받고 컴퓨터에다가 내가 녹음을 해서 하는 방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크게 많이 없는 거죠. 하지만 IELTS처럼 어떤 질문자가 나와서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의 발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표현이라든지에 따라서 질문이 좀 쉬워질 수도 있지만 질문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변수가 셀핍은 아무래도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적은 거죠.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7가지 정도를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시험을 보고 나니까 훨씬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왜 셀핍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, 왜 이게 영주권이랑 시민권을 보는데 조금 더 적합한지를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거나 뭔가 한국에서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셀핍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, 주변에. IELTS는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IELTS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에요, 셀핍보다는.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고, 셀핍도 마찬가지로 셀핍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캐나다에서 준비를 하시고 어학연수라든지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유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셀핍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느껴지실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, 물론 선택은 늘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셀핍이 훨씬 쉬웠다는 거죠. 네. 제가 제 영상 밑에 몇 가지 웹사이트를 올려놓을 거예요.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셀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고,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 읽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영주권 관련해서 많은 걸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